결과, 적용 사례, 설치 방법, 로터리 조인트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슬림링 사용 선정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하셨죠? 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슬림링 사양 선정하려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문의를 하십니다. 애니씨, 슬림링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고장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양에 맞지 않은 슬림링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슬림링과 연관된 시스템이 고장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슬림링 설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양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림링의 기구적인 형태와 사이즈, 사용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전기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양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회사명, 적용처를 적습니다. 적용처는 슬림링의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 탱크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이고 충격과 진동에 강해야 한다. 또는 디스플레이 검사 인덱스 장비에서 사용을 한다면 클린룸 내에 온습도는 일정하고 회전 속도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등등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외형 구조를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과 같이 슬림링의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하우징 유무를 선택해 줍니다. 링과 브러쉬를 보호해주는 하우징이 없는 제품을 세퍼레이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드론이나 CCTV, 회전 광고판 내부 등 외부에 별도의 하우징이 있는 경우 노 하우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는 링과 브러쉬의 마모 정도, 슬림링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300rpm 넘는 경우 고속 회전으로 구분을 하는데 고속 회전용 슬림링은 특수 설계 제작을 합니다. 300rpm 이하인 경우에는 대략적인 회전 속도를 적어주시면 되고 300rpm이 넘는다면 정확한 속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형 사이즈입니다. 슬림링은 기구적인 설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제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경 사이즈가 고정된 사이즈인지 아니면 범위 내에서 최적화 또는 최소 사이즈여야 하는지를 선택해 주세요. 길이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중공형 슬림링 선택 시에는 내경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다음은 사용 환경이 실내인지 외부인지 습도나 온도에 제한이 있는지 원하는 수명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참고로 습도는 60%,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60도, 수명은 800에서 1000만 회를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슬림링의 수명은 시간이 아니라 회전수인데요. 필요한 수명을 계산하실 때는 동작 속도, 동작 패턴, 목표 시간을 고려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rpm으로 쉬지 않고 회전하면서 1년 이상 사용하셔야 한다면 60rpm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하루에 86,400회 1년 365일은 약 3,153만 회의 수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치 방법입니다. 슬림링을 세워서 사용하는지 눕혀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로봇 팔 끝단에서의 움직임과 같이 위치가 계속 변하는지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슬림링의 내륜, 외륜의 고정, 회전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내륜이 회전하고 외륜이 고정하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한 내륜, 외륜의 고정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고정 방법은 세 번째 시간에 배운 플랜지, 샤프트, 글루 마운팅 방법, 안티 로테이션 탭 적용 여부, 별도의 구조물을 사용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 딥컷 적용 여부 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슬림링은 반드시 기구적으로 회전시켜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은 회전하는 기구물을 따라서 돌아야 합니다. 회전 시 케이블의 인장력이 가해지면 슬림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플랜지의 위치나 형태, 마운팅 홀들 특별히 원하는 사양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다음은 보호 등급입니다. 방수 등급이 필요하시거나 특정한 IP 등급이 필요하시면 적어주세요. 다음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사양인데요.
약간의 진동은 특별히 내진동, 내충격 설계를 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진동이나 충격이 있다면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가동 정보, 동작 패턴 등을 적어주시고 필요한 인증이나 규격, 수량, 일정 등을 적어주세요. 참고로 톰스링은 CE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토크가 작아야 하거나 무게의 제한, 케이블의 방향, 케이블 와이어 넘버링 등 특별한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전기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톰스링은 서로 다른 사양의 전원, 신호, 통신을 하나의 슬림링으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룹씩 보면 첫 번째 그룹을 삼상 AC 전원이라면 가닥수, 전압, 정적 전류, 최대 전류를 적어주세요. 슬림링은 최대값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피크값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연결 방식은 슬림링 바디에서의 연결을 말하는데요. 4가닥의 싱글 와이어로 고정측, 회전측 각각 500mm로 구성하는 것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연결 방식은 와이어나 케이블 외에 핀 또는 커넥터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을 3개의 4선식 센서라고 한다면 쉴드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13개의 링이 필요합니다. 전압은 24V DC, 전류는 1A, 4개의 4코어 쉴드 케이블이 슬림링 바디에서 인출됩니다. 세 번째 그룹을 2개의 엔코더 신호라고 한다면 8코어 케이블이 2개 필요하고 쉴드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총 18개의 링이 필요합니다. 5V DC, 0.1A, 신호 종류는 디지털 펄스이고 2가닥씩 4페어로 구성된 쉴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는 회전측 2m, 고정측 5m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의 끝단에는 다른 모듈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커넥터를 달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을 2개의 1기가 이더넷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더넷, USB, HDMI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호 통신은 그룹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프로토콜은 프로피넷, 케이블은 캣6, 길이는 회전측 500mm, 고정측 1000mm, 랜선 간 쉴드는 공유하고 끝단에 RJ45 메일 커넥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측 기구물과 고정측 기구물 간 샤시 그라운드 연결이 필요하신 경우에 예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양소는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하시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톰스링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로터리 조인트와 같이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을 예를 들어보면 광 로터리 조인트는 2채널, 통신 방식은 싱글 모드, 양단 SC 커넥터, 케이블 길이는 회전측 2m, 고정측 5m로 에어 로터리 조인트는 프레지어 에어, 4채널, 최대 10바의 압력, 포트는 88 튜브를 연결하기 위한 원터치 피팅, 입출력 방향은 각각 측면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양서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양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슬림링 사양서는 톰스링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작성 중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화에 걸쳐서 톰스링에 대한 기초 지식을 호프만 선생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슬림링이 간단한 원리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생소하기도 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호프만 선생님 덕분에 슬림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프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혹은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톰스링 기초 시즌 1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